안녕하십니까. 자, 8주차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시면서 정리 잘 하시고, 그래야지만 10월 달에 시험 보시고 기분 좋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질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건물 합병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건축물 대장상 건물 합병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 합병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토지이건 건물이건 불문하고 표지부 등기일 때는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부여가 됩니다. 그럼 건물도 표제부, 토지도 표지부 등기일 때는 몇 개월 내? 1개월 내 신청을 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고 신청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하진 않습니다. 1번 옳은 말이고 2번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 을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맞습니다. 표제번호는 표시번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굴구의 경우는 뭐가 나오느냐? 순위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표제번호는 등기한 순서가 표시번호, 갑굴구는 순위번호로 등기한 순서를 표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갑굴구는 표시번호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자가 빠졌네요. 합자가. 합필하고자 하는 토지 모두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존재할 경우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죠? 합필 등기할 때는 합병하는 토지 안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제, 지역권, 합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전화권 등기하고 합병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법 81조 1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합병할 수 있다. 이게 합병 기준이니까 3번 지문도 옳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의 경우는 이제 조금 내릴게요.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로 인해 등기 형식상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란 등기부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 이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지 실제 권리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등기부 중심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를 무엇이라 한다?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해서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5번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건재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건재당권의 변경에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았습니다. 주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부기등기는 등기관 직권 말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등기 말소 신청과 더불어서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해서 옳은 말입니다. 부기등기란 것은 주등기의 종된 등기다 보니까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주등기 말소와 더불어서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등기부상 1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때 2번 순위 전세권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 속하게 된다. 틀렸죠? 1번 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 1번 저당 말소하면 후순위 2번 전세권자는 순위가 승진을 하니까 오히려 이익이 들어오는 것이 피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피해보는 게 아니니까 후순위 전세권자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틀린 말이고 여러분이 2번 전세권자, 1번 융자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답니다. 그럼 전세권자에게 도움이 돼요? 피해가 돼요? 도움되는 거니까 피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가등기란 것은 원칙 공동 신청의 원칙이 될 것이지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이 있을 당시에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8번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 틀렸습니다.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일 때 본등기하게 되면 직권 말소 못하는 것이 4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이고
가등기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기한 경매개 시등기, 가등기 전에 들어온 담보가등기, 전세권, 전환권에 기한 임의경매개 시등기도 말소할 수 없고, 가등기권자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기 말소할 수 없다 해서 이 네 가지 직권 말소 못하게 돼 있으니까 가등기를 가압류, 가처분한 경우는 말소하지 못하니까 틀린 말이고, 네, 조금 내려서 9번, 10번 맞아볼게요. 자, 9번의 경우는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맞았습니다. 임차권하고 저당권의 경우는 두 개가 같이 양립할 수 있으니까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은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10번 한 해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지분만 본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인이 전원 명의 본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꼭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지분은 본등기할 수 있고 전원 명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꼭 두 개 비교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워낙 중요한 가등기가 들어와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가등기는 요약집에서 한 10번 읽어보셔야 돼요. 요약집을. 그리고 문제집도 한 10번 풀어보셔야지만 가등기 문제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매회 출제하니까 빠짐없이 공부 잘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고, 자, 8주차 OX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합격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조금만 더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